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가 있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당권 주자들, 당 지도부, 국회의원 거의 전원이 여의도 중앙당사에 모여서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장동혁은 정치 특검의 광기가 도를 넘었다. 여당이나 이재명 정권에 좋지 않은 이슈가 있을 때 압수수색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슈는 이슈를 덮는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이춘석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 등으로 정치적으로 불리해지자 무리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김문수는 특검이 이재명의 정치적 앞잡이, 국민의힘을 파괴하고 해산시키는 데 앞잡이가 돼서 무도한 짓을 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영장 청구했는데 이걸 어떻게 법원이 발부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특검팀이 당사 안에까지 들어와 있는 건 납득이 안 된다. 특검에 국민의 기본권 인권 침해가 도를 넘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팀이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통일교가 대거 입당을 한 의혹이 제기돼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려면 당원 명부를 통째로 가져가서 조사해야 된다는 게 특검 쪽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저지하면서 도대체 당신들이 얘기하는 입당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통일교 교인 명단을 달라, 우리가 확인하겠다. 20명을 명단을 받아서 확인을 했는데 한 명도 국민의힘 당원 입당이 없었다고 합니다. 한 명도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에요. 국민의힘은 이 사실을 발표하면서 이게 바로 무리한 압수수색, 정치적 압수수색의 증거다. 이렇게 특검을 향해서 공격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특검이 국민의힘에 500만 명의 당원 명부를 통째 달라고 요구했다. 우리는 절대 거기에 응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당이 최소 명단만 확인했다. 특검이 선별한 20명의 인원이 당원인지 아닌지 확인했지만 한 명도 우리 당원은 없었다. 이것만 보더라도 특검이 자행하는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야당 탄압 폭거인지 알 수 있다. 특검이 제시한 20명 중 한 명도 당원이 없다고 하는 것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계속해서 당원 명부, 그러면 전체는 아니더라도 샘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당원 명부를 밖으로 유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압수수색을 진행한 적도 없다. 당원 명부는 이런 용도로 활용하라고 당원들이 동의한 정보가 아니다. 사수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우리가 흔히 당원 명부는 당의 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원 명부는 당의 심장이라고 얘기해요. 특검이 무슨 핑계, 그것도 정말 터무니없는 핑계를 대고 지금 압수수색 하겠다고 나섰는데 영장 발부 받았으니까 합법적인 권력 행사 형식상 그러면 내줘야 됩니까? 이게 토끼도 아니고 간 꺼내놨다가 다시 돌려받았다가 할 수 있는 겁니까? 당원 명부는 간보다도 더 중요한 심장에 해당됩니다. 당의 심장이에요. 국민의힘이 이것조차 사수하지 못하면 그날로 그냥 사망 선고해야 됩니다. 김문수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해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당사 1층에 책상 다리로 앉아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김문수는 국민의힘에 대한 특검의 위법 부당한 압수수색을 저지하고 중앙당사와 당원 명부를 지키기 위해서 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 기간에 범죄 혐의와 무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무도한 특검을 규탄한다. 극악한 야당 말살 행위이자 정당을 보호하는 헌법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무기한 농성 돌입이니까 지금도 김문수는 중앙당사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을 겁니다. 시절이 정말 수상합니다.
연일 들려오는 소식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구속 소식에 국민의힘 당사 당원 명부 압수수색 시도 소식까지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상황에서 어제 천안에서 우리 아미고 동지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짧게 몇 말씀 드렸는데 그 영상은 제가 내일 생방송 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뭐냐? 우리 자유파는 이제 일어설 일만 남았다.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졌다. 더 떨어질 데도 없다. 이제 일어설 일만 남았고 좋아질 일만 남았다. 반면에 저 이재명 종북지사파 권력을 봐라. 6월 3일 선거 다음 날이 이재명의 정점이었다. 그때로부터 불과 석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 지지율이 할 일 없이 추락하고 있지 않냐. 하는 짓마다 국민들 분노케 하고 서민들 어렵게 하지 않냐. 세제 개편안, 그 어설픈 세제 개편안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100조가 증발돼서 1,500만 소액 투자자들 정말 분노케 만들고 조국이 윤미향이 같은 것들 뭐 대통령 권한이라고 사면 강행해서 2030 청년들을 분노케 만들고 전국의 학생 학부모들을 절망의 구렁텅이에 지금 밀어놓고 있지 않냐. 거기에 아직 트럼프조차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그거 만나러 가는 게 겁이 나는지 가는 길에 이시바 만나서 무슨 훈수 듣고 가겠다고 하고 가봤자 트럼프가 내밀 청구서에 제대로 답변도 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지금 조성되어 있지 않냐.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통상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 이게 근본 없고 실력 없는 것들의 진짜 모습이다. 네, 사태가 매우 엄중합니다. 대한민국이 걱정됩니다. 이러다 정말 7, 80년 동안 건국하고 근대화하고 민주화하면서 세계 10위 경제강국으로까지 발전시킨 세계 5위 군사강국으로까지 이렇게 세운 대한민국이 정말 공중분해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들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자유파는 전략적 낙관주의로 무장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자유파는 더 떨어질 데가 없다. 더 떨어질 데도 없다. 이제 일어서서 앞으로 나가는 길밖에 없다. 반면에 저 종북주사파 개딸 저것들 속절없이 추락하고 있다. 앞으로 더 황당한 일들이 수없이도 많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좀 제대로 치러서 이 위기적 상황을 기회로 바꿔낼 수 있는 강력한 지도부, 투쟁하는 지도부를 이제 구성하자.